다시 추일서점 가을의 정서 이거 전반적으로 보시면 그냥 가을날에 정서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가을날에 뭘 하자 이런 거랑은 상관없고 이게 중간중간에 단어 같은 거 보면은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런 단어를 쓰나 싶은 것들이 좀 자주 쓰이죠.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때 추구미가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은유법 쓰이고 있구나라고 확인하시고 포화에 이즈러졌어 상실 소멸하다 도른시가 뭐냐면 폴란드의 도시 이름이에요. 도시 이름. 그 가을 하늘을 생각하게 한다. 그러면 지금 뭐냐면 낙엽을 지금 바라보고 있을 거 아니야. 화자가 낙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아 맞아 낙엽은 망명정부의 지폐야. 망한 정부의 지폐 쓸모 있어요? 쓸모 없잖아. 그걸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 이 낙엽을 통해서 도른시의 가을 하늘이랑 연상된다고. 낙엽을 통해서 얘가 연상이 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생각하게 한다. 그리고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지규법이죠. 은유법이랑 지규법 쓰였구나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망명 정부의 지폐랑 구겨진 넥타이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사물에 대한 관습적인 인식을 깨뜨릴 독특한 비유들로 독자들의 지적인 태도와 상상력을 요구합니다. 일단 필기하시고 지적인 지적인 태도와 상상력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너네 한 번이라도 낙엽을 보고 망명 정부의 지폐 같다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저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낙엽이 있으면 낙엽이 이러고 그냥 지나가잖아. 그러니까 낙엽이랑 길 얘네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애들이야. 가을날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데 걔네들을 이렇게 새로운 표현법으로 썼다라는 게 조금 특징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사물에 대한 관습적인 인식. 그러니까 뭐 낙엽은 뭐 빨갛고 예쁘다 이런 거. 이게 관습적인 거지. 관습적이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미 많이 해서 굳어졌다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습적이다라는 거는 이미 많이 굳어진 표현.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진부한 표현 이런 거. 그러한 관습적인 인식을 깨트렸잖아. 망명정부의 지폐라 그러고 구겨진 넥타이라 그러고. 그것처럼 일광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그리고 또 이 네모 보시면 상실과 소멸 하강의 이미지라고 했잖아. 전반적으로 이게 발랄발랄하고 통통 튀고 이런 거는 아니죠. 조금 다운되어 있어요. 그 분위기가. 일광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그리고 이거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일광의 폭포 감각적 신상 촉각에서 시각으로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급행 열차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세로 2시에 급행
이 급행 열차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달리고 있는 이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급행 열차가 도회적 이미지라고 써져 있잖아. 도시적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시골에서보다는 서울에서 조금 기차를 더 많이 볼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달리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는 거죠. 속도감이 느껴지는 부분이면서 속도감 그리고 역동성이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속도감이랑 역동성. 포프라 나무의 근골 사이로 그 어떤 나무의 근골 사이로 나무의 근골 이 부분을 통해서 가을날에 황량함 배변하고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낸 채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 그리고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 이런 거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 공장 일단 공장이라고 하면은 이것도 도회적 이미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적 이미지라기보다는 공장은 뭐야? 물건을 만드는 약간 산업의 느낌이 더 강하잖아요. 그러한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 이빨을 드러낸다. 짐승이 이빨을 드러낼 때는 싸나워 보이는 이미지잖아. 그러니까 이 공장의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삭막함을 강조하려고 얘기를 하는 걸 거고 그 드러낸 채 한 가닥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고 그래서 삭막한 공장지대의 모습 따뜻한 이미지가 안 쓰이고 있다는 거 보시면 돼요. 구부러진 철책 즉 차가움 어떤 이미지를 보려고 하냐 차가움 왜냐면 철 되게 여름에 만지면 뜨겁지만 가을이랑 겨울에 철봉 만지면 차갑잖아요. 그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차가움 그리고 폭력적 그리고 비정함 그 위에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이 하나 있어요. 자 이거에 진짜 구름이 셀로판지로 만들어져 있다는 게 아니잖아. 이거의 원관명은 조각구름이에요. 조그마한 구름을 보고 아 저 구름이 셀로판지로 만들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셀로판지는 물질적인 이미지. 그러니까 자연 인공물이잖아 셀로판지는. 인공물로 만들어진 구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시에서 물질적이면서 인공물적인 게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조금 뭔가 대부분 문학적인 거에서는 지향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만든 구름. 왜냐면 이게 전반적으로 황량한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따뜻한 거랑은 거리가 먼 애들로 쓴 거야. 그리고 여기까지는 선경. 선경이 뭐야? 선경 후정할 때 선경이 뭐야? 그치? 경치를 먼저 보여준다는 거야. 경치를 먼저 보여주고 후정은 무슨 뜻이야? 그치? 정서를 나중에 얘기하겠다라는 거야. 자욱한 풀벌레 소리, 청각의 시각화 얘를 발길로 차면서 홀로 황량 봐봐 이 부분 너무 중요해요. 홀로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어? 내가 지금 앞에 부분에서 낙엽을 보고 이런 길을 통해서 넥타이라고 생각하고 급행열차도 보고 있고 이 전반적인 내가 풍경을 바라보고 있을 때 드러내 그 공장을 보고 있고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는 거 보고 있고 셀로판지로 만든 것 같은 구름을 보고 있어. 그러면서 풀벌레 소리를 발길로 차면서 내 감정을 뭐라고 하냐면 황량한 생각이라고 하고 있어. 혼자 있잖아. 그리고 혼자 황량하고 허무하고 좀 허무맹랑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이거를 버릴 곳이 없대. 버리고 싶다는 거지. 이 마음을 버리고 싶다는 거야. 그리고 이거 중요해요. 화자의 정서 직접 제시했다는 거. 왜 중요하냐면 시라고 하는 거는 보통 자기 정서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거든요. 근데 얘는 직접 제시했으니까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내가 이 황량한 생각을 버리고 싶어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허공에 돌을 하나 던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황량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주위의 경치를 보고 이렇게 이런 허무한 생각이 들어서 이걸 버리고 싶은데 못 버리니까 돌을 하나 던져요. 근데 그 돌이 기울어진 풍경 장막 저쪽에 잠기잖아요. 잠겨요. 이 얘기는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고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고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자, 그럼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들겠죠? 선생님, 이게 왜 고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이미지입니까? 자, 보세요. 지금 일단 화자는 황량한 생각을 하면서 버릴 곳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버릴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버릴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버릴 곳을 찾았다는 거예요.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 버릴 게 없네? 이거는 쓰레기통을 찾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나는 지금 황량한 생각을 버리고 싶어 해. 근데 이거를 버릴 곳이 없다는 거를 깨달아서 허공에 돌을 하나 던져요. 근데 그 허공의 돌이 장막 저쪽에 반원을 그리면서 잠기어 간다. 그냥 돌만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고 있는 거야. 그럼 이 돌은 내가 고독감을 벗어나고 싶어서 한 행동이기는 하지만 이 행동 자체가 나의 고독감을 근원적으로 해결해주는 행동은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나는 고독감을 계속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시의 컨셉이랑 이 시의 전체 주제는 뭐냐면 고독감을 그냥 갖고 있는 거야. 그게 컨셉이야. 근데 왜 고독감을 갖고 있어요? 그게 그때 당시에 멋있는 시였어. 그냥 이때 당시에 약간 허세 아닌 허세적인 느낌의 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필기할 게 있는데 필기를 해봅시다. 일단 여기에 화자가 조금 더 내릴까? 이 밑에 따야겠다. 화자가 느끼는 고독감을 비유하고 있으면서 묘사적으로 보여줘요. 그림을 그리는 듯이 보여준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전반적으로 비유가 굉장히 많이 쓰였는데 비유가 가장 많이 쓰여서 어떤 이미지가 많이 쓰냐면 소멸의 이미지가 좀 많이 쓰였어요. 그리고 하락, 뭔가 떨어지는 듯한 이미지. 그리고 전체 주제의식은 도시, 문명과 관련 지어, 도시의 풍경에서 느끼는 현대인들의 삶에 담긴 고독, 우수, 비애를 효과적으로 형상화가 뭐예요? 그 감정선을 눈에 보이는 걸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야. 고독, 우수, 비애를 효과적으로 형상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셔야 할 게 이 마지막 부분에 이 마지막 부분 있죠? 나 이 색깔 하기 싫은데. 여기 있죠? 여기. 비슷하네. 초록색으로 할게요. 일단 이 시는 뭔가를 비판하려고 하는 주제의식이 없어. 그냥 나의 정서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정서만 얘기하고 있고.
시가 이거는 그냥 30년대 서구적인 분위기를 동경하는 모더니즘의 모습을 반영해서 그래요. 근데 모더니즘이 뭐예요? 도시적인 느낌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이 시는 그냥 자기 정서밖에 얘기할 게 없는 거야. 그냥 내 정서,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사회에 대해서 뭔가 부조리를 느끼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 너네가 추일서정의 시를 이제 배웠어. 이게 뭔 얘기인지 알잖아? 이거랑 관련해서 뭐 주제나 이거랑 관련해서 다른 지문이랑 연계해서 주제를 물어본다면 얘랑 절대 얘는 거리가 먼 게 뭐야? 이 추일서정의 시와 거리가 가장 먼 주제는 뭔가 혁명을 하고 내가 뭔가 의지로 이겨내겠다 이런 거랑 거리가 멀 거 아니야. 그래서 문제를 볼 때 뭔가 내가 처음 보는 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추일서정의 전반적인 주제의식만 생각을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추일서정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어떤 것만 생각하면 되냐? 어떤 것만 생각하면 되냐? 뭔가를 비판의 정서, 이게 필기 안 해도 돼요. 다 필기했었던 거 한번 다시 정리하는 거야. 비판의 정서 전혀 없고요. 뭔가 의지적이거나 그런 것도 없고요. 그냥 감정선만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이 감정선이 어떤 감정선이야? 발랄해, 발랄한 건 아니야. 발랄한 거야, 발랄한 게 아니야. 발랄한 거 아닌 거죠? 발랄하거나 발랄한 거 아니에요. 요런 이미지. 약간 차분하면서 고독하죠. 외롭고. 근데 마지막 부분에 그러한 고독의 감정선을 버리고 싶지만 버릴 수 없었잖아. 결국 내가 계속 가져가야 한다는 거지. 이거를 막 주제의식을 고독함을 이겨내려는 화자의 의지 있다고 나오면 다 틀린다는 거야. 의지 없어요. 지금 얘가 어떤 의지? 물론 이렇게는 볼 수 있지. 돌팔매질을 하나 던지기는 해요. 이런 행동을 하기는 하지. 그러니까 액팅을 취하기는 해. 내가 뭔가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아. 그렇지만 결국에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이 부분을 문제로 내면은 보기 문제를 줄 거예요. 보기 지문이랑 관련되어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보기가 뭐 얘기하는지 알지? 네. 문제 뭐 물어보고 여기 보기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랑 연관되어서 보시면 되겠는데 액팅이 아예 없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어떤 행위를 하기는 해요. 근데 그 행위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았다라는 거지.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다. 요런 전체 주제의식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여기 옆에 있는 것들 밑줄 치고 뭘 얘기하는지를 볼게요. 일단 회화적, 감각적, 주지적, 가을날의 황량한 풍경과 고독감. 주지적까지는 별로 알 필요 없을 것 같고 선경, 후정 되게 중요하죠. 시어 식구의 의미. 낙엽, 망명정부의 집회는 무가치 하고요. 황량한 이미지, 넥타이처럼 황량한 이미지. 그 다음에 문명의 삭막함, 흰 이빨, 문명의 삭막함. 허공에 띄우는 거 노력을 의미하긴 해요. 노력이지만 이게 달성한 건 아니지. 결국에 고독감을 지속해서 가지고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추일서정 하고요.